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정영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뵙고 싶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몸이 한계인지라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거두절미하고 오늘 또 바로 영상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면접 도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 갈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분이에요. 여인면 씨라고 지금 취업하셨나 안 하셨나 모르겠는데 이분이 굉장히 노련하게 잘 보십니다. 노련.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분은 되게 현대백화점 분은 자신감이 넘치는 분이었거든요. 자신감의 표본이라고 한다면 이분은 되게 능수능란하게 노련하게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약점도 잘 빠져나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 특히나 저는 임원 면접에서 조금 이런 태도 보여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임원 면접은 압박 질문들이 조금 많이 들어오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게 면접을 노련하게 잘 보는 건지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볼게요. 여인윤 씨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일단 어떠십니까? 일단 밝은 인상으로 좀 인사를 하긴 했죠. 그 다음에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고 정중하게 인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의자 앞에 서서 먼저 다시 꾸벅 안녕하십니까 라고 다시 인사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 좀 그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인사한 다음에 앉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요 앉는 거. 자, 자세입니다. 자세 여러분들 뭐 학교에서 많이 교육 받으시겠지만 가급적이면 이렇게 똑바로 기억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의자는 등에 붙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손은 꼭 이렇게 주먹 안 주셔도 돼요.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놓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자세 자체가 이렇게 되게 니은자가 되게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고 표정이 웃는 표정으로서 면접관을 서로 보면서 이게 첫인상이잖아요. 서로서로 이렇게 보는 요 인상 이걸 여러분들이 전 좀 많이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했을 때 감사합니다 하고 앉고요. 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이름을 가진 지원자 여인면입니다. 단 하나뿐인 이름처럼 한학기술의 단 하나뿐인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전공 수업을 통해 에너지가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고 이와 관련 일을 하고자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이후 전문성을 높이고자 직접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한 졸업작품을 시연하였습니다. 졸업작품을 준비하면서 많은 교수님들과 전문가분들에게 기술을 시연하는 기회가 있었고 기술을 설명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의 희망 직무는 기술 영업이 되었고 그 결실로 한학기술의 모든 영업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인면 씨 같은 경우에는 저는 행운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면접관들에게 수많은 지원자 중에 자신의 이름을 한 번 더 이렇게 각인시킨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 독특한 기억에 남는 이름을 가짐으로써 기억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특이한 이름이라서 기억에 더 많이 남고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좀 밝은 표정으로 힘차게 스피치를 해서 저는 기분 좋게 잘 들었습니다. 국내 영업에 지원할 자, 또 지워졌네요, 이게. 제가 아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제 보실 때 이 친구가 뭘 잘하냐면 말의 속도를 스스로 조절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저는 이게 100% 만족스럽진 않아요. 이거보다 조금은 스피디하게 했으면 좋긴 하겠어요. 하지만 이 정도의 속도 내가 하나하나의 호흡을 끊어가고 있다. 하나하나의 의미 단위로 전달하려고 한다. 내가 단순히 면접을 내가 외운 것이 아니라 말을 전달하려고 애쓴다라고 하는 그런 노력을 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봤죠? 아이 컨택이라고 써놨죠. 이제 이 친구가 하는 말들을 이제 여러분들 속도도 들으시면서 아이 컨택 하는 걸 보시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을 천천히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면접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요. 면접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스스로가 트레이닝하고 있다. 지금도 내가 그런 것들을 조절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주 좋아요. 저는 속도는 조금
조금 더 빨랐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자, 이제 보시죠. 하게 된 동기를 영어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want to working in Korea. And I 예, 됐습니다. 네, 수고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저희 업무하는 데 있어서 영어도 중요한데 네. 영어가 조금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건 뭡니까? 우리 김세준 선생님께서는 바로 이제 압박 질문을 던지신 거죠. 사실 자기소개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준비를 해왔을 텐데 여인면 지원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고요. 아니면은 이 지원자가 진짜 영어를 얼마만큼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파악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건 물론 대본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영어로 하라고 했는데 이 정도로 했다라고 하는 건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본상에 나와 있지도 않고 그렇다면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대본에 없을지라도 본인의 영어 실력이 있다면 쳐내야 되는데 못 쳐냈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뭘로 갑니까? 압박 질문으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압박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먼저 인정을 해주고요.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 긴장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실력이 제대로 잘 발휘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도 될까요? 등 먼저 인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인의 변명이 됐건 다시 하려고 하는 노력이 됐건 이렇게 대처하셔야 돼요. 자, 이 지원자 어떻게 대처하는지 한번 보시죠. 네, 아직 영어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관련 역량을 좀 키우고자 학교에서 실시하는 잉글리시 컨버세이션이라는 클럽을 통해서 외국인들과 지금 대화의 장을 지금 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아직도 많이 부족한데 네. 계속 압박이 1년 들어와요. 후에 영어 실력 좀 쌓아가지고 다시 오면 어떨까요? 압박이죠. 다시 지원해서 오면 자, 어떨까요? 압박 대처. 제가 국내 사업에서 좀 더 모듈 영업을 통해서 기술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더 보이고 그 과정에서 영어에 대한 부분을 채우고 싶습니다. 어떤 식으로 채울 건데요? 지금 하는 것과 같이 외국인 친구와 충분한 계속된 교류를 통해서 외국어에 대한 흥미도를 높이고 한학교셀 구매업에서는 영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영어 질문 많이 나오기로 이렇게 유명하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지원서를 봤을 때 영어 점수가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말하는 영어는 잘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했는데 역시나 만족스럽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영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못했다고 해서 빵점으로 그렇죠. 끝나는 건 이게 아니고 메인이에요, 메인. 하려고 했던 노력이라든가 그런 적극성 면에서는 분명히 점수가 주어지고 있고 그런 면에서도 저도 점수를 줬습니다. 자, 이런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영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되게 중요한 거다, 필수적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면접장까지 못 올라가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여인면 지원자 같은 실력이라면. 그런데 올라갔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토익이 한 800점대 이상인 거고 레벨 6 이상이고 뭐 IM3나 IH 수준이다 라고 한다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영어를 정말 잘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면접까지 안 올렸을 거고요. 내가 영어 실력이 조금 부족한데 나를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의 실력을 갖고 있는지를 판단하고요. 그래도 I working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어를 구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학교가 아니라 회사에서의 교육을 통해서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뉘앙스를 주면 되는 부분이고요. 역시 말씀하셨잖아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떨어뜨리진 않고 싶다라는 거죠. 자, 봅시다, 여러분. 면접에선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감점이란 것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감점을 받았기 때문에 물론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면접은 빵점을 맞으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설령 이것이 영어가 아니라 다른 어떤 전공 지식이나 직무 관련된 어떤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용어라든지 이런 걸 대답을 잘 못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감점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빵점을 받게 될 경우는요, 야, 진짜 얘는 정말 준비 하나도 안 해왔다. 그리고 얘는 인성이 정말 안 되겠다라고 하면 빵점으로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 감점으로 가요. 감점 받았다고 면접 포기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어필해야 되니까 속으로 마이너스 먹긴 먹었는데 더 이상 추가적인 마이너스는 막자. 이런 생각하시고 빵점은 맞지 말자 라는 전략으로 꼭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 영업을 지원을 하셨다고 네, 했는데요. 맞습니다. 이쪽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네. 노력한 부분, 준비한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또 이거 많이 봤죠? 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주 친절하게 물어봤어요. 너 기술 영업하기 위해서 뭐 준비했니? 그럼 여러분들이 이건 무슨 질문이에요? 머릿속으로, 아, 이건 직무 역량에 대한 질문이구나. 왼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걸 하고 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 기술 위주로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거죠. 여러분들 머릿속으로는 순식간에 이것들이 쇽쇽 들어와야 될 거고, 처음에 대답할 때는 바로 예, 기술 영업을 하기 위해 저는 이런 지식을 쌓았습니다, 이런 경험을 쌓았습니다도 좋은데, 전 조금 순차적으로 갔으면 좋겠어. 어디에서? 다대일의 면접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제가 구조짜 드린 거 많이 있었죠. 첫 번째, 저는 이 기술 영업이라고 하는 직무가 무슨 일을 하는 직무라고 직무 정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 정의 내려주시고, 나는 이런 역량을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쌓았다. 이해되시죠? First step. 기술 영업이라는 직무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한데, 저는 그 역량을 갖추기 위해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오케이? 그럼 내가 이 직무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도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요. 자, 한번 답변을 들어보시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 영업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전문성을 키워야 된다고, 기존 영업과는 차별화된 직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접 졸업대회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태양광 에너지를 작품을 시연하면서 태양 에너지에 대한 흥미도를 높일 수가 있었고, 이후 기술의 중요성을 깨닫고 개인적으로 특허 교육에 수강을 했었습니다. 특허 교육을 수강하면서 저희 졸업 작품인 태양광 에너지 수조를 직접 특허 출원까지 하는 등에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특허 교육을 참여하면서 좀 더 전문성을 길러야겠다 싶어서 특허 교육 시험인 지식재산 시험인 아이패드에서 사급을 취득하고, 특허 관련 공모전인 2015년 특허 전략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총장상의 아이디어상을 탈 수가 있었습니다. 지원한 직무를 위해서 준비한 노력, 그 다음에 뭐 자기 개발한 내용,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또 열정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데요. 그에 맞는 대답으로 준비한 것들을 잘 이야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더 전공 수업과 관련된 어떤 뭐 과제라든지 프로젝트, 공모전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고, 하나큐셀에 관련된 사업 내용과 좀 연결시켜서 얘기를 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최재현 선생님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방송으로 보네요. 저는 약간 좀 아쉬워요. 뭐냐면, 자, 보세요. 어떤 노력들을 했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럼 이거에서 지금 이 여인면 지원자는 하나를 선택해서 디테일하게 풀었단 말이죠. 근데 이것보다는 저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네, 면접관님, 어떤 역량이 필요하고요. 저는 이걸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어떤 지식들을 활용했고요. 이런 것들을 배웠고요. 활용해서 아까 얘기한 무슨 공모전에도 나가봤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에서의 경험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어떤 부분들을 얘기했다라고 해서 면접관한테 던지기 전략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면접관은 어차피 다대일이잖아요, 여러분. 다대일에서 여러분들의 얘기에 다 뭐하냐면 집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디테일하게 풀어주는 것보다 일단은 평가자가 물어봤을 때 다 던진 다음에 그 중에 평가자 걸리는 거, 이건 뭐야? 그래,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3명이 있잖아요. 3명이 본인한테 귀에 걸리는 게 다 다를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3명한테 니네가 골라 먹어라 라고 던져줄 것 같아요. 그래야 또 왔다 갔다 면접관과 평가자와 면접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또 핑퐁을 칠 테니까. 이해됐죠? 잘하시긴 하셨는데 여기서 바로 디테일하게 얘기를 꼭 할 필요가 있었을까? 저는 타이틀을 던져줄 것 같아요. 타이틀을. 그러니까 그런 질문은 나올 수 있죠. 네가 여기서 한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라든지 가장 연관성이 있는 경험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하나를 선택해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떠한 준비를 하셨나요? 그럼 이거 하나 준비했다고 하나 큐시를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것들을 했고 마지막 클로징은 여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내가 하나 큐셀에 들어가서 기술 영업할 때
어떤 부분으로서 조금 더 도움될 수 있을 것 같다. 기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 큐셀에 대해서 아는 대로 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나왔습니다. 아는 대로 시리즈. 아는 대로. 이건 저랑 구조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죠? 이건 뭐예요? 하나 큐셀이라고 하는 기업 여러분 아세요? 그럼 우리 여러분 그냥 면접용으로 보시는 분들, 우리 B2C를 준비하시는 분들 하나 큐셀에 대해서 아세요? 모를걸요? 이 B2B 기업들은 잘 몰라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는 대로 얘기해봐. 그럼 제가 항상 얘기했죠? 기준을 갖고 얘기해라. 아, 내 하나큐셀은 언제 만들어진 회사고요.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최근 어떤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내 하나큐셀은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매출액은 얼마고요. 영업이익은 얼마고요. 지금 어떠한 태양광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사업 때문에 어떠한 기회를 받고 있고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거라 생각합니다. 평가자는 개떡같이 물어보더라도 김정우 선생님 죄송합니다. 개떡같이 물어볼 수 있어요. 개떡같이 물어본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나는 이 개떡을 얼마나 잘 만들어서 찰떡으로 갖다 주냐 이거죠. 이게 면접을 잘 보는 겁니다. 평가자로 하여금 얘 봐라 어떻게 지 나름대로 기준을 잡고 얘기를 해주네. 이러한 시그널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 자 플러스 업그레이드 시킵시다.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 좋아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줘야 될 건 무엇이냐? 바로 지원 동기로 끌고 오는 거죠. 아, 하나큐셀이라고 하는 회사가 블라블라이고요. 지금 하나큐셀은 시장을 확대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큐셀은 기술이 익을 대로 아주 무르익을 대로 익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확대해야 되고요. 그런 확대하는 거에 제가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지원했습니다. 여러분들 지원 동기로 빼주세요. 회사에 대해서 그냥 물어봤을지라도 여러분들은 이거를 빨리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지원 동기, 직무 역량 이쪽으로 빼갖고 오라고요. 그게 면접을 잘 보는 겁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큐셀은 셀 생산 세계 1위의 기업입니다. 독일에서 큐셀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통해서 성공적인 M&A라는 칭을 받고도 있기는 한데요. 그것을 통해서 지금 미국과 넥스트라는 회사에서 많은 셀의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금 독보적인 세계 1위의 셀 생산 업체로 올라섰습니다. 일반적인 어떤 질문을 답할 때에는 한 20에서 40초 정도 간격을 가지고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저는 아는 대로 답하라. 뭐 직무에 대해서 아는 대로, 회사에 대해서 아는 대로 라고 얘기했을 때는 보통 한 1분 좀 더 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걸 많이 해드리는데 가끔씩 이것을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또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에도 여인면 그 학생이 다소 약간 간단 명료하게 좀 설명을 해서 약간 좀 아쉬움이 남는 답변 중에 하나였고 분명히 이 친구가 회사에 관련된 기술이나 이런 부분도 준비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회사에 대해서 아는 대로 이야기할 때 같이 좀 이야기했었더라면 하는 약간의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그쵸. 그거는 뭐예요? 결국에 제가 봤을 때 여인면 지원자가 이거에 대해서 준비가 별로 안 된 것 같아요. 준비가 안 됐을 때 말이 점점 더 느려지죠. 답변은 짧아지죠. 여러분들이 지원한 회사가 별로 유명하지 않은 회사예요. 잘 모르는 회사면은 저는 이거는 꼭 알고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김정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 1분 정도는 블라블라블라블라 그 다음에 구조를 짜서 말씀해 주시면 평가자로 하여금 그래도 얘가 그냥 지원한 건 아니겠죠. 그래도 우리 회사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무슨 비즈니스를 하는지는 알고 최근에 이슈는 무엇인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인상을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괜히 마이너스 먹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이런 질문은 마이너스 드시면 안 돼요. 꼭 이거는 빵점 제로 베이스 플러스 받으면 더 좋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기술이나 이런 부분도 준비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회사에 대해서 아는 대로 이야기할 때 같이 좀 이야기했었더라면 하는 약간의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자, 경험 질문, 갈등. 경험 질문이죠. 우리는 늘 갈등을 겪습니다. 경험 질문은 왜 물어본다? 메시지를 받기 위함이다. 빨리 여러분들 머릿속으로는 스타 방식.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갈등이었는지에 대한 문제를 빨리 얘기해 주시고 내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지 요거를 빨리 ST까지는 짧게 그 다음에 A부터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의 역할에
how to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들어봅시다. 혹시 있었다면 네. 그때 어떻게 그 부분을 해결하셨는지 네. 네, 말씀해 주시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랍니다. 네. 2013년도 첫 공모전을 나갈 때였었습니다. 사실 제가 사람들과 많은 갈등을 일으키는 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제가 기억에 남는 순간은 같은 동기가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아이디어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선배와 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기가 회의에 자주 참석이 없어지고 공모전을 향한 목표가 좀 더 흐지부지 되는 상황이었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자꾸 엇나가는 행동에 대해서 좀 미운 감정까지 듣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에 대한 얘기가 좀 더 줄어드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친구와 대화까지 소원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제가 그 친구에게 어떤 감정을 들고 있는지 저만의 A4 용지에 제 감정과 생각들을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감정들 정리하고 나니 감정을 쑥 뺀 상태에서 그 친구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되었고 그 친구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통해서 그 친구와 따로 식사를 하면서 오해에 있었던 부분과 그 친구가 자신의 이야기를 안 들어주는 것 같다는 그 기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한화에서도 뭐 원하는 인재상이 협업 제가 썼잖아요. 그죠? S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문제가 있었고 A에 내가 첫 번째 종이로 써봤다. 두 번째 했다. 뭐 how to를 얘기하라고 했으니 여기까지만 얘기했을 텐데 그래서 뭐가 빠졌어요? R이 빠졌잖아. 그래서 그 결과 갈등을 뭐 물론 풀었겠지.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본인이 배운 점을 얘기하라고. 배운 점까지 가세요. 배운 점을 항상 여기 앞에다 놓으시고. 다른 사람과 갈등이 생겼을 때 문제를 차분히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과 진정한 소통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경험을 깨달았습니다. 하고 이런 상황에서 약간 갈등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풀었다. 이해되세요? 배운 점 여러분들 두 가지씩 답변. 저 여러분들한테 경험 말씀하라고 할 때는 꼭 요거 말씀드리니까 여기까지 가주세요. 이거 듣고 싶어 하는 거니까. 알았죠? 협업을 하는 그런 인재상이다 보니까 조직 생활이다 보니까 어떤 직무더라도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원해요. 그리고 또 영업이다 보니까 다른 거래처 고객들을 많이 만날 텐데 사람을 대하는 스킬이라든지 그런 것들 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었고요. 갈등 해결을 잘 본인이 주도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런 답변들로 구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A4 용지에 네. 뭘 썼다고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그 자기소개에서 썼던 자기만의 노트 그거과 같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마다 저는 저만의 노트를 만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매뉴얼 같은 것을 저만의 체계화시키는 것을 저의 습관이자 제가 자주 하는 행동인데요. 간단히 예를 들면은 시험 기간에도 마찬가지로 교수님 준 프린트에 의존하지 않고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걸 숙지하며 시험 대비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저만의 노트를 만들거나 매뉴얼을 만듭니다. 이게 언제부터요? 군대에서부터 군대?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몇 권 있어요? 권수는 세보진 않았는데 군대에서부터 독서 일기 노트부터 했는지 시작을 안 해서 했는지. 현재까지는 MC 저만의 노트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총 몇 권 정도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그냥 10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는 다 시험 기간에 관련된 노트이기 때문에 10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본인이 아까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뭐 네. 시험을 볼 때 교수님이 뭐 주는 어떤 프린트물에 의존하지 않고 네. 또 나만의 어떤 노트를 바탕으로 네, 맞습니다. 했다. 그러니까 그런 매뉴얼을 만들게 되면 본인이 굉장히 성적이나 뭐를 향상이 돼야 되는데 네. 뭐 성적에는 그런 부분이 별로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역시 압박이죠. 압박. 표정 보세요. 자, 어떻게 대처하는지 여기까지만 보고 1분 마칠게요. 나만의 노트를 만들고 매뉴얼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효과성에 대해서 좀 증명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여지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좋게 나와 있지 않은데 아빠. 네. 이유가 뭐죠? 학과 수업과 다른 여러 활동들을 하면서 조금은 부진했나 싶습니다. 나만의 노트를 만드는 것이 어떤 자신의 특기라고 좀 작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괜찮게 생각을 했었고 또 보통은 기록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많이 성공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 기록을 잘한다
라는 것, 그런 기록이 습관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그래서 제가 한번 좀 더 압박을 하기 위해서 기록을 해갖고 그래서 얻어낸 성과가 무엇인가라고 했었을 때 학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다소 아쉽게 들린 부분은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학점뿐만이 아니라 그런 걸 하면서 되게 다양한 활동을 경험해보고 싶었다는 어떤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약간은 이 친구의 살아왔던 환경들을 보면서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뭐 대체로 약간 긍정적으로 또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 5학년까지 자, 이제 계속적인 압박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역시 김세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 공공기관 면접관으로 워낙에 많이 나가시다 보니까 공기업에서의 면접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검증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했다고 써놓고 다 했다고 써놓으니까 이게 진짜 했는지, 그래서 몇 권 썼냐라는, 진짜 쓰지 않으면 얘기할 수 없는, 물론 지어낼 수는 있겠지만 약간 당황한다면 그게 거짓말이든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검증에 대한 질문들을 좀 많이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공기업을 가시거나 사기업에서 사실 이런 검증은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질문이 훅 들어갔고요. 김정호 선생님께서 역시 질문하신 게 뭐예요? 야, 너는 되게 네 나름대로의 어떤 비결을 갖고 있는데 왜 성적은 그따위니? 그냥 압박이죠. 압박 질문은 무조건 인정해주세요. 인정해주시고 여러분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솔직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마지막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긍정적인 이미지. 쫄지 말라는 거죠. 아까보다 조금 쫄았네. 쫄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런 자세를 견지해 주시면 됩니다. 임원 면접 때 아마 그럴 확률이 높고요.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왜 5학년까지 다니고 있냐, 이 부분도 뭡니까? 압박이죠. 압박. 자, 어떻게 대처할지 한번 기대해 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면접 잘 보시고요. 이런 상황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면사포 영상을 통해서, 투데이 잡스의 면접 영상을 통해서 보신다면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대응력을 잘 키우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